안녕하세요. 저는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서울 지역 차석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저의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의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는 73점으로 컷 플러스 25점이었고 2차는 93점으로 최종 24점 이사로 차석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는 학부 병행으로 1학기에는 11학점, 2학기에는 10학점 정도를 들었습니다. 교육 실습은 3학년 때 했기 때문에 4학년 때는 온전히 임용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학은 서진 강사님을 그리고 초과정은 백구팀 강사님을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서진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특만을 위한 유일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서진 특수는 특수 임용에서 유일하게 유초와 중특을 분리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광범위한 시험 범위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 강사님께서 초특에서 중요한 범위를 잘 강조해 주셔서 초특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중점으로 점차 확장하여 공부한 것이 저의 단기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기출을 가장 존중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진 강사님은 기본 이론 때부터 기출을 접하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커리의 모든 과정의 토대가 기출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풀반과 모고반에서도 기출의 변형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그 어떤 강사님보다 기출문제를 가장 존중하시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특통령, 초수생에게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진 강사님은 노량진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 임용 강사로 유명하십니다. 또한 많은 선배님들께서 합격할 때 들으셨던 강의이자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결한 도식화의 반복을 통하여 특학의 큰 맥락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구조화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암기가 어려운 정의나 장점 등의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서 시험에서 정확하게 책에 있는 워딩대로 문장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구팀 강사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백구팀 초과정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초과정은 강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를 주셔서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연간 계획표입니다. 모든 시험 범위를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부법입니다.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입니다. 저는 3학년 때 서진 교수님의 기본 이론과 기출 강의를 먼저 수강해 보았습니다. 따로 암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특수교육학에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구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다시 강의를 들을 때 좀 더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초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3학년 때 최소 기본 이론은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는 직강으로 수강을 하였는데요. 직강을 들음으로써 강의를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가능하신 분은 직강도 추천드립니다. 1, 3월에 제가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이론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직강을 듣고 직강이 없는 날에는 내용 구조화와 그리고 내용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강의에서 서진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기록하고 도식화를 옆에 두면서 해당 기본 이론서의 내용이 그 도식화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옆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도식화 암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이론서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도식화를 암기하였는데요.
도식화 이때 직강에서 만들어주신 스터디를 참여해서 도식화 암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식화 암기 스터디도 추천드립니다. 셋째, 기출문제 확장을 하였습니다. 도식을 암기한 후에는 해당 진도 나간 부분의 기출문제를 스스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을 풀면서 확장하며 저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 3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식화 암기 그리고 구조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식화를 암기할 때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암기펜을 활용하여 형광펜을 쳐두고 암기판으로 가리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 6월 영역별 기출 분석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부 병행으로 인강으로 전환하여 들었습니다. 첫째, 기본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진도 나가는 부분의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서를 다시 읽음으로써 휘발된 부분을 다시 기억하고 충분히 이해를 한 뒤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출 문제 풀기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스스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나 문제와 관련된 주변 부분을 인출하였습니다. 계속 손으로 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강의 듣기 및 문제를 확장하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필기해 주시는 부분을 꼼꼼히 필기하고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서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보라색 볼펜으로 따로 필기하여 기본 이론서에도 단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이론서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설편에 심화 강론서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화 강론서들을 모두 다 공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진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의 강론서나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기본 이론서에 붙이고 또는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많이 하시는 이 빨강색, 초록색 등의 동그라미 작은 스티커를 통하여 유초, 중, 기출 빈도를 붙여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3, 6월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출 분석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자신이 볼 단권화 또는 서브노트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출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짝 스터디로 구성하여 강의 순서와 반대로 예를 들어 정수행동부터 시작한다면 인출 스터디는 공학부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스터디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의 진도 나가는 영역만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영역까지 함께 공부하여 기억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문제풀이반입니다. 이때는 기본서의 워딩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해당 진도 나가는 장애 영역을 워딩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였고 서진 강사님께서 그대로 암기하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 시기에 워딩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직강에 오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3, 6월 영역별 기출을 할 때 분석해놨던 기출문제집을 가볍게 훑어봄으로써 기출문제의 감과 경향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풀반에 다녀온 다음에는 약점 노트와 문풀반 오답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용 이해와 구조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면 하반기 이 시기부터는 워딩 암기와 모르는 것을 추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에 있는 부분 중 제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아이패드로 스캔하여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이를 약점 노트라고 불렀고 이는 회독 주기와 관계없이 약점 노트를 더 짧게 자주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문풀반 오답 정리는 앞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문풀반에서 나왔는데 내가 헷갈렸거나 틀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9, 10월 모의고사 반입니다.
9, 10월 모의고사 반부터는 점차 회독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9월쯤에는 매일 한 영역씩 암기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때 점차 회독 주기를 줄여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서 아무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살짝 보고 나서 그 기본서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허공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한 10월쯤부터는 매일 한 권씩 암기 회독을 하였습니다. 한 권에는 세네 영역의 장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에 다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그렇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충실히 공부해 왔다면 이미 제 머릿속에 충분히 있다고 저를 믿었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회독 속도를 늘리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널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파이널 노트는 제가 빠르게 회독하면서 여전히 헷갈리거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메모해둔 노트입니다. 이 파이널 노트는 4분할 노트를 활용하여 제가 회독할 때 기본 이론서 옆에 두고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아직 암기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바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모의고사 오답을 하였습니다. 서진 강사님은 모의고사 전 회차를 첨삭해 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의고사 반을 통하여 어떤 답안이 실제 시험에서 키워드로 인정되어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강으로 들음으로써 긴장되는 환경 속에서 저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연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게 될 수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무조건 실제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극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유초, 중특 10개년 정도씩 풀었으며 스터디를 짝 스터디로 구성하여 확장 문제 내기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같은 연도의 문제를 풀고 스터디원에게 확장 문제를 내주면 스터디원이 그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하여 기출의 경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기출을 풀었던 사진이고, 이렇게 확장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11월까지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이론서 단권화입니다.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와 서브노트 중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여 단권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기본 이론서 자체가 중요 강론을 간소화하여 정리해 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서브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권화된 기본 이론서 4권을 1월부터 11월까지 무한 반복한 것이 제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본 이론서를 가장 많이 정독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가장 또 어렵기도 한 합격으로 가는 가장 정석적인 길입니다. 둘째, 청킹과 자기 점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특수교육학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된 후에는 청킹을 따서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청킹을 작은 포스트잇을 정하여 포스트잇에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내가 외웠는데 다음에 회독 주기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외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포스트잇을 보고 다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반기 뽀개기에 들어가게 되면 회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회독표를 만들어서 자기 점검을 하게 된다면 가시적으로 자신의 학습 진전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스티커를 붙여서 9월부터 10회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초과정 그리고 총론 장트법까지 이렇게 눈으로 체크하고 표시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모의고사입니다. 6월 또는 7월에 노량진 학원에서 실제 시험장을 빌려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의고사가 실제 임용고시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실제 임용고시 현장을 조금 미리 느껴볼 수 있고 조금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서 시험장 자료에 무엇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살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 자료와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가져간 약점 노트와 파이널 노트를 가져가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교시 전에는 총론에서 나올 만한 중요한 문장을 지속적으로 보아서 통문장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초등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육 과정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큰 비중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정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강의가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강의만 들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백구팀 강의를 이렇게 출력해서 제본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시기에는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해당 진도 나간 부분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바로바로 아이패드의 키보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둔 것을 활용하여 문답 스터디도 진행하였고 하반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초과정 서브노트나 스제트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복습을 하면서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될 때는 문답 스터디와 밴드 퀴즈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문답 스터디는 짝 스터디로 구성하여 주에 2회씩 해당 진도 나간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하여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복습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밴드 퀴즈 스터디는 네이버 밴드에 해당 진도 나간 부분을 퀴즈를 내고 매일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 강의가 종강한 후에 초등교육과정 공부 방법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의만 열심히 들었다면 하반기부터 진정한 초등교육과정 공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7월 달에는 전범위 복습 1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강의만 들은 채 따라왔기 때문에 교과의 계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일주일, 수학 일주일, 과학 일주일, 사회 일주일 이렇게 한 과목씩 꼼꼼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회독 속도가 느린데 1회독은 꼼꼼하게 보더라도 나중에는 점차 회독 속도가 빨라지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회독을 마친 후에 기출분석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백구팀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이때는 기와펜으로만 문제를 풀었고 이후에 제가 스스로 다시 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중점을 파악하고 그 주변으로 점차 확장하며 암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는 영량 모형 내용체계표를 암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맥락이 없고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라서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완벽하게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청킹과 노래, 그리고 스토리텔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암기하였고, 저는 매일 암기한 흔적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인증 스터디를 사용하여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영량과 모형은 전과목 암기하였고, 내용 체계표는 영역과 범주까지 암기하였습니다. 이제 9, 10월입니다. 이때는 10회독 뽀개기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함께 해온 짝스터디를 활용하여 매일 한 과목씩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초과정 강론을 빠르게 훑듯이 최대한 뭐 하나라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속도감 있게 초과정 강론을 계속해서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쓰게 될 답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제트 암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특검에 올라온 스제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보이스톡으로 스제트 읽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론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모두 다 암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제트 하나라도 완벽하게 암기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5시 30분에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1차 시험의 신체 리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새벽 공부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신체 리듬을 맞추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구팀 모의고사입니다. 백구팀 봉투 모의고사 3회차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초특에게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틀렸었는데 모두가 똑같아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냥 내가 초과정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본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가볍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총론 장특법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총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A1번에서 통으로 총론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 총론만큼 임용고시 이 시험 과목 중에서 범위가 작고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차근차근 외우시면 통문장으로 분명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요도를 따져서 2, 3장 중점으로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장특법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장특법 장특법이 언제 다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6월 이전 상반기까지 장특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였고 하반기 중심으로 갈수록 초과정, 영양 모형 내체를 암기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총론은 중요 문장 통암기, 장특법은 키워드 중심 암기로 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는 아침 스터디와 밴드 퀴즈 스터디를 사용하였습니다. 3학년 2학기부터 총론과 장특법을 동기들과 함께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친해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번 읽어보았기 때문에 4학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는 5월쯤까지만 하였고 하반기에는 총론 장특법 외에도 초과정 암기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암기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밴드 스터디에 참여해서 매일 총론과 장특법 그리고 점자, 지문자 문제를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론과 장특법은 한번 놓치면 계속 미루게 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와서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은 총론 장특법을 공부하자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옆에 사진에 있는 총론과 장특법 책을 활용하여 기와펜으로 풀고 적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노트 플러스라는 어플을 통하여 이 빈칸을 뚫고 빈칸을 열어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만 빈칸을 뚫고 점차 암기가 될수록 빈칸을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암기를 할 때 깜지 쓰기 또는
메모장의 타이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통문장으로 암기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도 수강하였습니다. 서진 강사님의 특과정 총론 강의와 정조희 강사님의 장특법 특강을 통하여 총론과 장특법의 가장 큰 맥락과 틀을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자 지문자입니다. 점자 같은 경우에는 투금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점자를 그리고 책상에 점자를 붙여두고 공부가 되지 않을 때 틈틈이 확인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점자는 상반기 때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문자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만 투자하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외운 후에 매일 퀴즈 등을 통하여 까먹지 않도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SM-5TR 그리고 UDL 웹 접근성입니다. DSM은 정서행동장애 공부할 때, 그리고 UDL과 웹 접근성은 공학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DSM 같은 경우에는 서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암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외연화 장애, 품행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등과 같은 것만 통암기하였고 다른 부분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UDL과 웹 접근성은 지침까지만 암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검사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과정입니다. 6월쯤 강의가 개강했으나 저는 8월쯤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과정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며 서진 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잘 필기해두고 암기할 부분만 추려서 암기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제가 암기하고자 한 부분들을 따로 필기해 두었고 이를 초과정 내용체계표와 매일 함께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요 과목의 영역과 범주 정도까지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역량은 초과정과 특과정 역량을 비교하여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입니다. 서진 교수님의 책을 활용하여 6월 달부터 강의를 듣고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능 틀을 만든 후에는 논술 작성 스터디를 구하여 주에 2회씩 논술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는 풀 시간이 부족해서 초특과 유특의 기출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도만 꼼꼼하게 써보는 형식으로 논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도를 작성하고 본문을 작성한 후에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자기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도 쓰지 않고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등을 통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열품타라는 공부 시간 측정 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열품타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점차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그냥 1월부터 초수생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합격이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쯤에 슬럼프가 와서 하루를 통으로 며칠 쉬기도 했었는데 이때 내가 상반기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스타도 활용하였습니다. 공스타를 통해서 저의 공부 과정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앞으로 스스로 느낀 감정이나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도 회고를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는 공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공스타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런 어떤 다이어리라든지 스터디 플래너라든지 그런 공간을 만드셔서 기록하시면 수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휴식 측면입니다. 임용고시는 1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장기 시험이기 때문에 1년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휴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투수생이고 학부 병행으로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휴식을 따로 정해두기보다는 그냥 제가 힘들 때 쉬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노량진 직강을 다녀와서 온전히 휴식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또 저는 주로 휴식할 때 자취방에서 그냥 하루 자취방에 누워서 그냥 계속 숨만 쉬는 형태로 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식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휴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5 월쯤부터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서 하지 않고 조금 쉬어가면서 한다면 1년 마라톤을 완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강을 오고 가는 길에 틈새 공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포스트잇에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붙여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도시카를 한번 떠올려 보거나 샤워할 때 유튜브에 있는 총론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책상 앞에 있지 않더라도 공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떠올려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멘탈 관리 슬럼프 부분입니다. 저는 불확실한 임용 준비에 있어서 끊임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용 준비 기간에 자신의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주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만 완주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만 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고 지금까지 달려온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는 목표와 기대를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게 '완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용 공부하는 내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공부는 잘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를 잘 참고 공부하시면 그 끝은 분명 합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임용 합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시기에 맞게 자신의 공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세워 그를 하루 단위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저의 상황과 비슷한 합격 수기 여러 개를 읽어두고 글을 다운받아서 매 시기마다 합격 수기를 검토하고 읽어보았습니다. 단기간에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 동안 되뇌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마치 해피엔딩의 결말을 알고 찍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공부하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무수한 의심이 드는 날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낼 것을 믿었습니다. 해피엔딩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 힘들과 고됨을 담담하고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일매일 책상 앞에서 버텨낸 시간들이 결국 선생님들의 합격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